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착한 말라녀에게는 오빠가 셋 있었어요. 군인인 큰 오빠 세몬과 장사하는 둘째 오빠 타라스, 그리고 농사만 지을 줄 아는 셋째 바보 오빠 이반이지요. 나이가 들어 부유한 농부인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말라녀와 오빠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큰 오빠 세몬과 둘째 오빠 티라스는 그 길로 집을 나가 큰 오빠는 사치스런 귀족의 딸과 작은 오빠는 상인의 딸과 결혼하였고 말라냐와 셋째 오빠 이반은 늙은 아버지를 모시며 함께 살았어요. 한편 말라냐가 사는 집 지하에는 남 잘 될 꼴 못보는 못되고 괴팍한 늙은 악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악마는 평소에도 오빠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주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부하 작은 악마 3명을 불러 말라냐 오빠들의 사이를 나쁘게 만들라고 명령했지요. 첫째 악마 세몬이 이웃나라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는 지게 만들었고, 둘째 악마는 티라스의 욕심을 부추겨 물건들을 잔뜩 사들이게 한 다음 그것들을 모두 물로 만들어 사라져버리게 했어요. 악마들 생각에는 형제들을 모두 거지로 만들어 모이게 하면 서로 싸울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셋째 악마는 이반이 갈고 있는 밭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보고 쟁기도 부러뜨려 보았지만 우직하게 일만 하는 셋째 이반을 도저히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아이고 답답해. 일 못하고 죽는 귀신이 붙었나. 왜 쉬지를 않을 거야. 어디 두고 보자. 약이 오른 셋째 악마는 이반의 물통에 배탈이 나는 풀을 넣었어요. 한참 일하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신 이반은 배가 끊어질 듯 아파왔죠. 이상하다.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점점 아파오는데? 그래도 오늘 중으로 밭을 다 갈아야 내일 씨를 뿌리지. 일을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누가 알아? 열심히 일하면 아픈 것도 있게 될지 몰라.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바보.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안 아파지냐? 밭이 딱딱하면 쉬어야지. 쟁기가 부러지면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아프면 약을 먹고 쉬어야 된다는 것도 모르냐? 너는 정말 바보냐? 으아! 이게 뭐야? 악마잖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내가 한 짓이구나. 너무 화가 나 저도 모르게 달려나와 소리 지르던 셋째 악마는 이반에게 딱 들키고 말았어요. 내 일을 방해하고 내 배를 이렇게 아프게 만든 게 내 짓이지? 이반이 셋째 악마를 돌에 내리쳐 죽이려고 하자 악마는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이반님. 제가 무슨 병이든 치료하는 뿌리 3개를 드릴 테니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땅속으로 들어가 다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래? 하고 말하며 이반이 풀어주자 셋째 악마는 풀뿌리 3개를 내어놓고는 이반의 마음이 바뀔까봐 얼른 땅속으로 달아났어요. 바로 그 자리엔 작은 구멍만 남았지요. 이반은 악마가 두고 간 풀뿌리 1개를 먹었고 정말 거짓말처럼 배가 아프지 않았어요. 와, 정말 신기하네. 남은 것도 잘 챙겨놨다가 또 배탈 나면 먹어야겠다. 하면서 나머지 풀뿌리 2개를 가방에 잘 챙긴 뒤 남은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반은 편하게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세몬과 티라스를 골탕 먹이고 돌아온 첫째 악마와 둘째 악마가 셋째 악마의 실패를 알고 이번엔 자신들이 이반을 골탕 먹이려고 찾아왔거든요. 그래도 일만 하는 이반을 이길 수 없었나 봐요. 몇 날 며칠을 밭에 작물을 망가뜨리고 풀씨를 무성하게 키워 온 밭을 덮어버리고 농기구를 부러뜨려 온갖 방해를 해도 일을 쉬지 않는 이반에게 첫째 악마도 둘째 악마도 두 손을 들고 말았답니다. 결국 먼저 지쳐버린 악마들은 쉬고 있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반의 갱이질에 꼬리가 잡히고 말았지요. 이반님 제발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귀리단으로 군사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악마가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이반님 저는 나무 풋으로 금화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살려주세요. 하며 둘째 악마도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반은 자꾸만 이를 방해하는 악마들이 괘씸했습니다. 싫어. 난 또 너희들이 나타나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아주 혼을 내줘야겠어. 하며 이반이 악마들에게 갱이를 휘두르려 하자 악마들이 울며불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반님 다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저희들 선물을 받고 용서해주세요. 마음이 착한 이반은 눈물 콧물 줄줄 흘리며 애원하는 악마들이 불쌍해서 용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악마와 둘째 악마는 이반의 마음이 바뀔까봐 얼른 귀리단으로 군사 만드는 법과 나뭇잎으로 금화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는 땅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악마들이 도망가고 난 구멍 2개만 남았지요.
이반은 그 모습에 투덜거렸어요. 악마들은 나에게 이런 선물을 어디에 필요한 거라고 준 거지? 맞다. 군사들은 동네잔치에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 많은 꼬마 아이들에게 놀잇감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악마들이 준 선물로 뭘 할 수 있을지가 떠오르자 이반은 기분이 좋아져 더 열심히 일을 하였어요. 한편 악마들의 게임에 빠져 쫄딱 망한 세몬과 티라스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때가 되어 말라냐가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저녁을 먹으러 들어온 이반을 보고 먼저 식사 중이던 세몬과 티라스의 부인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 거름이라도 주고 온 거야? 하고 세몬 부인이 말하자 아유, 기머거리에 벙어리하고도 같이 밥 먹기 싫은데 이런 똥냄새까지 참으라니. 난 더 이상 같이 밥 못 먹어요. 하고 티라스 부인이 투덜거렸어요. 그러자 세몬과 티라스도 코를 지며 말했어요. 이반 말냐냐? 우리 부인들은 싫다고 하는데 설마 우리랑 같이 앉아서 밥 먹겠다는 건 아니겠지? 그 냄새 좀 어떻게 해봐. 이반, 내 부인은 비가 약해. 어차피 상은 다 차렸고 더 이상 시중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말려나 너도 그냥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게 어때? 응,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 마당에 닭도 닭장에 집어넣고 개밥도 챙겨야 하거든. 하늘의 별이 얼마나 예쁜지 말라니아에게 꼭 같이 보여주고 싶었거든. 잘 됐네, 잘 됐어. 이반은 웃으며 말라냐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만으로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말라냐는 슬픈 얼굴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잘 먹지도 않고 기운 없는 말라냐에게 이반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말려나. 형들과 형수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몰라. 자연이 깔아준 이 넓은 융단에 앉아 수많은 별들과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먹는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야. 그러지 말고 내가 뭘 가져왔는지 보렴. 무엇이든지 낫게 하는 풀인데 난 이걸 먹고 아픈 데가 싹 나았어. 너도 이걸 먹으면 기운이 펄펄 날 거야. 이반은 악마에게서 받은 풀뿌리 한 개를 꺼내 말라냐에게 주었습니다. 말라냐는 자신을 위로하려는 이반이 고마워 아무 말 없이 풀뿌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먹자마자 말라냐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더듬더듬 목소리도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말라냐는 기쁨으로 가득 차 이반을 끌어안고 빙빙 돌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너무 좋아서 내는 소리였지요. 무척 행복해하는 말라냐를 보자 이반은 정말 기뻤고 형들도 도와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릿단으로 군사를 만들고 나뭇잎으로 금화를 만들어 형들에게 주었지요. 형들도 크게 기뻐하며 나가서 각자 자기 나라를 세웠어요. 이반 덕분에 듣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게 된 말라냐는 언제부턴가 마을에 떠들고 있는 소문이 생각났어요. 그건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공주가 위독한 병에 걸렸다는 거지요. 공주를 무척 사랑하는 왕이 공주의 병만 낫게 해준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고 원한다면 공주와 결혼도 시켜주겠다는 거였어요. 말라냐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이반은 마지막 남은 풀뿌리로 공주를 고쳐주겠다고 결심했어요. 말라냐는 이반과 함께 가기로 했어요. 궁에 도착한 이반과 말라냐는 서둘러 공주의 병을 낫게 해주었고 우직하면서 아무 소원도 빌지 않는 이반이 마음에 든 왕은 무척 기뻐하며 공주를 이반과 결혼시켰어요. 왕의 사위가 된 이반 덕에 당연히 말라냐도 궁에서 생활하게 되었지요. 얼마 뒤 왕이 세상을 떠나고 이반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반은 농사 짓는 것밖에 몰라서 화려한 임금옷을 벗어놓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왕비가 된 공주도 그런 이반이 싫지 않았습니다. 왕비도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는 이반과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부지런한 새 왕과 왕비를 둔 백성들도 열심히 일하면서 서로 도우며 잘 살아갔습니다. 한편 늙은 악마는 부하들이 오지 않자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악마는 이반의 밭에 난 구멍 3개를 발견하고 자신의 부하들이 실패해서 땅속으로 도망간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다 이반 형제들이 각자 왕이 되어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마자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이 형제들을 기필코 파면시키고 말겠어. 라며 이를 뿌드득 갈았습니다. 늙은 악마는 멋진 장군으로 변해서 첫째 세몬을 찾아왔습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저는 여러 나라와 싸워 이긴 장군입니다. 왕께서 저에게 새로운 무기와 수많은 군대를 주신다면 왕의 나라를 지금의 10배로 넓혀드리겠습니다. 라며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뭐야 그 얘기는. 지금 나보다 그대가 더 전쟁을 잘한다는 얘기야? 내가 더 잘 싸우거든? 너처럼 잘난 척하는 장군은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나라에서 떠나라. 버럭 화를 내는 세몬에 의해 악마는 단숨에 쫓겨나고 말았지요. 네, 세몬은 자신보다 똑똑한 장군을 아주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는 악마가 싫었던 거지요. 어쩔 수 없이 늙은 악마는 부유한 상인으로 둔갑해 티라스의 나라로 갔습니다. 무엇을 만지든 황금으로 만드는 장사의 기재 타라스 왕이시여, 왕의 나라에서 만든 물건들을 제가 다 사겠으니 물건값을 부르기만 하십시오. 이 금은 보화는 다 당신의 것입니다. 하며 악마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화와 보석이 잔뜩 든 상자를 티라스 앞으로 밀면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잘난 척하지 않겠다며 속으로 다짐하였지요. 하지만 이를 어째? 이번엔 너무 몸을 숙이는 바람에 바지 밑으로 감춰두었던 꼬리가 팟 하고 밖으로 튀어나왔지 뭐예요. 으악, 악마다. 내 놈이 전에도 나를 속여 쫄딱 망하게 하더니 잘도 또 나타났구나. 이번 절대 놓치지 않겠다. 순식간에 정체를 들킨 늙은 악마는 화가 난 티라스 군대에 쫓기고 쫓기다 겨우 이번의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늙은 악마는 2번 실패를 하였지만 이번에야말로 진짜 망하게 해주겠다며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는 모두가 농사꾼이라 다른 나라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쳐들어와도 지킬 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반을 군사로 만들어 나라를 지키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멋진 장군으로 변한 늙은 악마가 말하자 이반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군. 그럼 장군 마음대로 해보시오. 하지만 백성들이 좋아해서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해야지 강제는 안 돼.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지. 하며 악마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악마가 아무리 백성들을 설득해도 군사가 되겠다는 백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군사가 되면 월급도 주고 집도 준다고 말해도 일하느라 바빠서 안 된다 하고 곧 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니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자고 윽박지르니 도리어 비웃음만 당했습니다. 이렇게 땅이 넓은데 다 같이 살면 되지 무슨 재주로 지키고 있냐고 하면서 악마를 보면서 비웃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화가 난 늙은 악마는 이웃나라의 왕을 부추겨 이반의 나라로 쳐들어가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줄 텐데 왜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고 집을 부수는 거요? 하며 이반의 백성들은 슬퍼하였습니다. 쳐들어온 이웃나라의 군사들도 순박하기만 한 이반의 백성들을 보며 싸울 마음을 잃었지요. 그리고 무기를 버리고 하나둘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포기를 못한 늙은 악마는 부유한 상인으로 변장해 어떤 물건이든 비싼 금화로 바꿔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반의 백성들은 물건을 서로 나누고 바꾸어 쓰면 되지 번쩍번쩍하기만 하고 어디 사용할 데도 없는 금화는 왜 필요하냐고 했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삼아 쓰라고 줬지만 나중엔 아무도 악마에게 물건을 바꾸러 가지 않게 되었어요. 악마는 금화로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게 되자 굶주린 배를 안고 이반에게 찾아가 사정을 하였어요. 상인인지 악마인지 모르는 이반은 상인을 굶어 죽게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매일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남는 밥을 주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악마에게 밥을 가져다 줄 차례가 된 사람은 말라냐였어요. 말라냐는 첫눈에 그가 악마임을 알아보았어요. 착하기만 한 이반은 몰랐겠지만 똑똑한 말라냐는 이반에게 들은 악마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일하지 않고 나쁜 깨만 부리는 악마 이야기를 말이에요. 손바닥에 단단한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게으름뱅이 너뿐이야. 라며 소리치고는 악마의 길을 잡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늙은 악마는 더 이상 이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구멍만 남긴 채 땅속으로 달아났지요. 이후 말라냐는 착한 오빠 이반과 착한 왕비를 도우며 백성들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